생각해 보니까 꼭 9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지 않고 중학교가 5년입니다. 14살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쭉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도 시를 쓰기 좋아했고 또 학교 교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저 친구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큰 닭이 되게 되면 세상을 울릴 것이다. 대단히 부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한반 선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 황순원 작가입니다. 그 친구도 그때부터 나이 다음에 50이 되든지 60이 되든지 소설 작가로서 내 인생을 살겠다. 아주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북쪽이 고향이니까 평양으로는 가지 못하고 지금 남양주에 문학기념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나보다 1년 후배였는데 홍창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서 옛날이니까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는 어린애들이 없도록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과대학을 나오고 소아과 의사가 됐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소아과에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다음에 어떡하지? 나는 내 인생이 어디 있지? 그런 걸 이제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참 부럽고요. 나는 왜 인생의 목표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일제시대 우리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1년 동안 신사참배를 안 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 학교를 떠나긴 했는데 교복도 입지 못하고 교모도 쓰지 못하고 옛날은 다 교복 입었으니까요. 나는 학교는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평양시립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오전 9시에 이제 학교 등교 시간에 가서 책을 읽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돌아오고 그래 1년 동안 학교는 못 가고 도서관에서만 쭉 독서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읽었던 우리 한국 문학책들 또 철학이 뭔지 모르다가 그때 그 도서관에 다니면서 철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우리말로 쓰여진 철학책은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이화여자 젊은학교에 한치진 선생이 쓴 철학계는 하나밖에 없고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책을 좀 쭉 읽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철학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누구다 하는 것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중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 1년 동안 독서한 것이 좋은 그 경험이 돼서 나는 이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2년 동안 중학교를 마치니까 이제 5학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는 중학교 그때 그 나이에 다 성공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은 자기가 50살, 60살쯤 됐을 때에 난 어떤 사람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까 그게 확실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 역사에 남고 지금도 많이 존경을 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살아누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양구에 기념관도 생기고 또 내 제자들도 와서 내 기념관에 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각오만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만 하게 되고 50, 60이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하고 그 생각이 저는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는 대로 따라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똑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린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내 친구들을 보고 제가 중고등학교 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지금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가 정년퇴직했는데 대체를 보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확실히 그 의식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거 있는 학생은 평생 동안 한 가지 길을 걷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자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기술자가 된다든지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예술가가 된다든지 있는데 그거 없는 학생들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도 모르고 졸업만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졸업만 하니까 그때도 인생을 찾지 못해서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디 취직했는데 난 대학에 어느 대학에 갈까 그런데 그건 조금 때가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데 가보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전부 자기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산다 하는 자기 길이 있는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꼭 대학에 가야 하느냐 가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그때 선택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한 반에 이제 25명이 한 클래스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20여 명 가운데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7명, 보통 5명쯤 밖에는 대학에 안 갑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왜 안 가는가 하면 그 어려운 대학 공부를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냐고. 이 다음에 나는 전문직을 가지지 않을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니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는 유럽에서는 대학에 등록금이 없습니다. 전부 공짜입니다. 전부 공짜로 다니는데도 왜 안 가는가?
나이 다음에 꼭 의사가 된다든지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학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전문직을 내가 가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면 그 사람 또 그 사람대로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주말입니다. 공원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아주 젊은 부부입니다. 30대쯤 됐던 부부인데 남편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부인은 저쪽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 아들애는 이제 아빠 엄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랬더니 나 대학 안 다녔다고 그럽니다.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난 그 어려운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그 싫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취미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다음에 필요하면 공부하면 되니까 그 지금도 그림 그린다고 말이죠. 그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래요. 기술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술자가 됐으면 과장도 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니 나는 그 소원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과장들은 항상 회사 걱정만 한다고 사장들은 집에 가서도 회사 걱정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즐겁게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민구안이 욕심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갔다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훈크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 물리학 교수는 평생 꿈이 이제 여러분과 같은 때문인과니 아주 독일 최고의 가구 기술자, 가구를 만드는 기술, 그게 최고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 중고등학교 때 소아마비를 많이 앓고 그만 불구자가 됐습니다. 팔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너희 전 가구 기술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물리학자가 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가 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있으면 실패가 없고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대학 가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학에 가면 대학인다운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클래스의 절반쯤이 대학 갑니다. 또 대학을 안 갔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또 대학 가는 이들도 있는데 그 내가 할 일이 확실하니까 늦게 대학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 평생에 걸친 교육이 교육이다. 그걸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백리길을 다 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 못 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하게 사는데 누가 이 백리길을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백리길을 어떻게 가는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 가운데 초등학교 다닌다 하는 것은 10리, 중학교까지 다닌다 하는 것은 20리, 고등학교까지 다닌다 하는 건 30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 국가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다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인생의 30리 길은 나라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맡아줍니다. 그러니까 30리 길까지 오는 건 다 똑같이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0리 더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10리를 더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야 하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그 나머지 70리를 가야 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은 나머지 60리를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학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나야 뭐 대학에도 못 갔는데 성적이 나빠서 좋은 대학도 못 갔는데 내 인생은 끝났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70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전 됐지. 그럼 나머지 60은 어떻게 하는가?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건 민구안이 내가 대학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70년은 가야 합니다. 내가 대학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60년은 가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계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젊은 학생들이 실망하지 말고 말죠. 나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고등학교는 70리, 대학 나온 사람은 60리를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내 강연하게 되면 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한 3년 전인데요. 충청남도 서산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이 커서 이만큼 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쭉 이제 내가 강연을 끝내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았던 60쯤 돼 보이는 어른인데 손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가 하고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거아니 저는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일어선 건 아니고 젊었을 때 교수님의 방송을 듣고 내 인생이 오늘에 왔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니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물론 사장님들이나 이제 위스폰들은 대학 나온 분이 많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출신으로 갔는데 가서 얼마 있다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또 항상 이렇게 낮은 직책만 맡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나머지 70리를 가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서 문관이 맞았다 말이에요. 공부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기회만 있는 대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서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회사가 그렇게 큰 기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또 고등학교 나온 직원들이 올 때에는 내가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 그 방송을 못 들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되지 못했겠는데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수학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시청 직원들한테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강연 끝내고 시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대학 나오신 줄 아는데 고등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못 다녔다고. 경주가 고향인데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면사무소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급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윗분이 가만 보니까요 유능하고 똑똑한데
공부를 못했구나 해서. 그래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 이제부터라도 기회만 있으면 공부하라고 말이죠. 검정시험 보라고. 그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으면 공무원시험 보면 되니까 공부하라고. 그분이 나보고 그래. 그래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까지 입학을 못 해봤지만은 그래도 검정고시를 쭉 보아서 국가시험을 7번쯤 보았습니다. 그 지금은 대구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날 그분을 보고서요. 아, 참 대단한 분이다 말이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도청 직원들한테 좀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강연했습니다. 가까워져서 잘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더니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국세청을 관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돼서 쭉 일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제는 쉬려고 생각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에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되신 분이 새마을운동 본부를 쭉 맡아 하다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임을 누구 찾아야겠는데 행정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지식도 갖춰야 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누가 한 사람 뽑아야겠는데 누굴 뽑을까 하다가 은퇴하고 있는 그 김수학 선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당신이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끝낼 때 제가 또 만났습니다. 그 나하고 얘기하면서 참 고맙다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나는 그런 희망을 못 줬는데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학생들은 덴마크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가 아주 적습니다. 그 대신 지역사회 학교라고 있었어요. 1년에 8개월 동안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자꾸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가고 그러니까요.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아주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요.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 덴마크였습니다. 미국은 20대쯤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전부가 고등학생들인데요. 지역사회 학교에 가서 성장했기 때문에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이제는 우리 때하고 다들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가는 사람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가야지 남이 다 가니까 나도 가겠다. 그건 대학 갈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대학은 내가 내 목적이 뚜렷해서 전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학 갈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꼭 다 서로 한 가지 일을 경쟁을 하는데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교육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체육 선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체육 선생인데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때부터 100m 경기를 했다고. 그래서 체육과로서 체육 선생이 됐는데 너희도 100m 경기를 열심히 뛰어보라고 말이죠. 성공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한 달 지난 다음에 100명 되는 내 학생들 보고서 한번 또 경기해보자 말이죠. 경기해보자. 그렇게 보게 되면 상 타는 사람은 1등, 2등, 3등밖에 없습니다. 97명은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상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100m 경기를 했지만은 운동은 내 선택하고 싶은 대로 내 체질에 맞는 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라. 마라톤을 해도 좋고 수영을 해도 좋고 축구를 해도 좋고 탁구를 해도 좋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100명이 100가지를 택하게 되면 1등이 100명이 나옵니다. 그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보면요, 다 자기 갈 길이 있습니다. 다 자기 갈 길이 있는데 그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남만 보고 삽니다. 누구를 어떡하나, 누구를 어떡하는가, 나는 왜 후배가 뒤떨어졌는가, 저 친구는 어떻게 앞섰는가 그러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쯤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남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지식에 대한 게 너무 존중이 거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학생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그말 못하고, 그래서 성적 가지고서 쭉 평가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육은 성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내 성적 가지고 살면 되죠. 남이 앞섰다 뒤섰다 하면 앞선 사람에게는 박수하면 되고요. 뒤떨어진 사람인 거 아니, 너 나보다 뒤떨어졌구나. 나는 내 길 가면 됩니다. 나는 이따만큼 그 우리 학생들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아마 학교 같이 다닐 때만은 윤동주 씨는 성적은 남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떨어졌던 나도 또 내 길을 가니까요. 지금은 다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적이 어떤 건가? 제가 너무 우리나라 걱정스러워서 며칠 후에는 이제 어느 신문사에 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전부 수능시험 때문에 그거 여러분의 성적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책을 잘못했지. 수능 성적이 높은 사람은 인생의 성적이 높고,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는 거기 끼지 못했으니까 성적이 나쁘다, 내 성적이 나쁘다, 아닙니다. 그건 시험 점수가 낮은 거지 성적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자꾸 비교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입니다. 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육계에서 쭉 살았고요. 내 아들, 딸들, 뭐 손주들도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는데요.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민구안이 16살, 17살 때까지는 기억력이 자꾸 자랍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억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은 나이가 민구안이 애국어도 많이 공부하고 기억력을 가지고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까지는 기억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쯤 가서 대학 1학년쯤까지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대신 뭐 생기는 거 아니? 이해력이 생깁니다. 독서를 읽어서 내 생각도 넓혀서 하고,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해력도 만들고 말이죠. 또 넓게 이제 잘합니다. 근데 그 이해력은 한 3, 4년 가면 끝납니다. 그 넓게 가는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생기는 거 아니? 사고력이 생깁니다. 이 사고력은 언제쯤 생기는가? 대학 3, 4학년쯤 될 때부터 사고력을 가지고 경쟁해서 그것은 40, 50, 60,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성적이 좋은 사람입니까? 학교 성적이나 시험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사고력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지금 교육계가 잘 버티지 못하니까 너는 성적이 나쁘니까 희망이 없다든지, 너는 성적이 나빠지니까 심하게 되면 너는 인생의 쓰레기가 된다. 왜 이렇게 성적 나쁘냐고 책만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너도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 영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유능하고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영재하는 말인데, 영재 가운데 영재는 누군가? 다 20세기를 산 사람들은 영국의 처칠 수사입니다. 그보다 훌륭한 영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학 입학 시험을 아마 두세 번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인데요.
그 사람은 영재가 되는데 40부터 됐습니다. 40쯤 돼서 인생의 경험과 모든 것을 쌓으려기 시작하니까 사고력이 쭉 올라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 천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천재 가운데 천재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분도 대학 첫 때 낙방했습니다. 떨어져가지고서 낙방했는데요. 두 번째 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가지고서 은사님, 교수님한테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걸 쭉 보더니 나는 너 대학에서 가르칠 때 평범한 학생을 봤다고, 희망이 없어서 봐서 교수도 못 됐다고, 내가 이렇게 큰 업적 남길 줄 몰랐는데 너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학교 성적 나쁘다고 해서 그 성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고를 얼마나 키우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나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미안합니다. 내 친구 가운데 김태길 교수라고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자기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면 내 얘기하면서 아니, 저 김영식 교수는 절대 늦게 들어서 오래 살기도 하지만 오래 일할 거야 그래요. 그 절대 늦게 들었다고 하는 건 민관이 50, 60이 돼서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놓치니까요. 나는 성적이 나쁘니까 안 됐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좀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계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제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지금 초상화를 울산에다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분만큼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존경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느 학교 다녔는지 아세요? 이병철 회장은 아주 그 당시 인기 없는 무슨 야간 중학교 다녔습니다. 그 밖에 일본 가서 공부했다고 했지만 그건 인생의 실화입니다. 정주영 회장하고도 많이 다녀봤죠. 나보고 어느 학교 다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타고난 영재입니다. 공부 성적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크게 가지고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지방에 가게 되면 내 친구들이, 내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 가운데 하는 얘기가 민관이 선생님 대학에 있을 때 학점도 많이 받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하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를 있고 그런데 학교 수행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 이상하다. 난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이거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잊어버렸나?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워낙 기억력이 좋으시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고. 당신네들은 대학에 와서 공부했지 학문을 하지 않았다고. 대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게 무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학에 갈 자격이 있고요. 졸업하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공부한 거에서 그대로 연재를 성적만 따고 해서 졸업하면 그건 그 다음에 사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늦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속으로 생각이 나와서 민관이 내가 작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말이요. 꼰대 할아버지가 되지 말고 고등학생들하고 항상 즐겁게 사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때는 누구 아니 고등학생 때예요.
그때 내가 날 발견했고 내 인생의 문을 열었고 그 연장돼서 오늘까지 오고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내 친구들은 다 모이고 늙으니까 꼰대가 돼요. 불평만 많이 얘기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욕만 많이 하고요. 왜 그렇게 해서 그청하고요.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아직 좋아. 나보다 더 좋아 말이죠. 난 그래서 제자들 키울 때 뭐라 키우는 거 아니 다 나보다 좋습니다. 나는 중앙중고등학교에서 7년 교사를 했는데요. 제일 행복한 건 그때입니다. 왜요?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다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대학 때 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민관이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기는 꼰대가 되지 말고 말이죠. 고등학생 때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다 자기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받은 일이 없고요.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 분인데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에 나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입니다. 나보고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크지는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맞교준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회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꽃 같은 일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요.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직장과 사회를 위해 살다가요. 대학 교수가 끝난 다음에 내 친구들은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고 보니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는 언제였는가? 60부터 80까지입니다. 왜요? 그때 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제일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그 80까지 살고 그냥 노력하고 있으니까 미안합니다만 지금도 좀 몸은 불편하지만 말이죠.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또 신문에 칼럼도 쓰고 내 친구들 가운데서 나만큼 제일 늦들 오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늦게 출발했지만은 끝까지 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도요. 내가 이 다음에 하는 일은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내 인생이 함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양구에 있어서 공부하신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시골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정말 그 교육답지 못한 걸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요. 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요. 보람있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출발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생각 함께 가져두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이런 시간 가진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 같은 거 하는 시간 있을까요? 네.
유명하시죠.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께 좀 궁금했던 거,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나 지금 즉석으로 강의 듣고 나서 궁금했던 얘기 지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 두 학급이 지금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쪽이 외고인가요? 외고 친구들보다 대표적으로 나는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겠다 하는 친구. 그러면은 우리 두 명씩 질문, 저희 남자친구부터 갔다가 여자친구 가도록 할게요.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2반 김윤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목적 있는 삶을 계속 살으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 나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긴 한데, 가끔 내가 이렇게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도 되나 하는 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목적이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쯤 가까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내 목적이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찾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 대학에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서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주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요, 그때는 목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앞으로 가듯이 가는 과정을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데, 내 한 단계는 젊은관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교육받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일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무엇인가 주는 단계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사람, 직장과 더불어 성공하는 사람,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기는 사람, 그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잘 못 듣기 때문에요, 정확한 답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잘못이지 누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까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정나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되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는가, 그러면 먼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둥이 거기서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나오고 열매 맺게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인문학은 무슨 책임을 가지는가? 인문학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인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가, 그거 찾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민관이 역사가 쭉 그렇게 내려와서,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 말하면 3.1운동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인문학적 우리가 가진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게 잘하게 되고요. 오늘 와서는 거기서 이제 인문학이 사회과학을 만들고 사회과학 후에 자연과학이 오고 자연과학이 성숙되게 되면 기계공학이 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는 사회는 사상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과거를 뿌리 놔주고 먼 앞날을 얘기해준 모든 학문이 인문학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철학도 그걸 위해 있는 거고요. 역사학도 그거 위해 있는 거고요. 종교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문학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문학 하면 문과대학이고요. 문과대학 하게 되면 철학, 역사, 종교, 예술, 문학 이걸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은 아까 내가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요. 나도 모르게 책을 읽었는데 그때 그 내가 얻은 독서를 더 가진 게 그 인문학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고 이제 내가 하는 학문을 통해서 그 열매를 이제 사회에 주고 그러니까 좀 막연하죠. 인문학을 뭐래가 막연합니다. 좀 우리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따만큼 이제 아는데 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에는 문제가 하나면 답도 하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맞는 정답이 되게 돼요. 근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민관이 예를 들어 말하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냐면 타당성이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사회에 도움이 주는 것, 그건 타당성 있는 겁니다. 그건 사회과학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민관이 하나 물어보게 되면 똑같은 답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채점도 하기 어렵고요. 자연과학 한 사람들은 채점하기 어떤 논문이 다 다르죠. 시가 다 다르죠. 소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인문관이 창조입니다. 인문학은 창조하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됩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건 민관이 다양하고 창조력을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민관이 창조성,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럽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어렵지만은 대답도 좀 막연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 책임은 철학하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인문학의 열매다. 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그럴 것 같다, 봤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구연구죠. 또 질문하실 것을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 뒤쪽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구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원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제 꿈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대학 고등학생으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학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 좌절도 많이 겪고 가끔 그거에만 너무 연연하느라 내가 나를 잊는 것 같은 순간들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 한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중국의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번 한국에 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해준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대학생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은 장관이나 사장의 아들, 딸로 살았다고. 아버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거기 아들, 딸로 살았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근데 아시아의 한국이나 중국의 젊은 애들은 농사꾼,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 딸이라고. 이제 더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만이 남았다고. 그럼 누가 행복하나? 올라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내려오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후진 국가지만은 절대로 젊은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가는가? 좌절을 느껴보는 사람, 어려움을 겪어보는 사람, 고통을 겪어보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 동안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사람은 실패하고요. 좌절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 아니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 아니 누가 더 많은 것을 어려움을 겪고 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충고를 듣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좌절은 누구나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 성공의 하나의 그 과정이 좌절이다.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은 꼭 하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친구들과 쭉 보게 되면요. 젊어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큰일 나지. 젊어서 편안하게 아무 고생 없이 산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은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멋진 박수를 해주신 미국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지게 강의해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